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드린 대로 아직 시간 안 됐는데? 어, 예고드린 대로 2시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동산 대책, 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도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하지 않는 이 정부와 지금 우리 정치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시민들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또 원인이 뭐고 해법이 뭔지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이 방송 내용이 정책 위반자나 법을 만드는 국회나 또는 청와대까지 전달이 돼서 저와 경실련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송이라 좀 어색하고 미숙하고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날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임기 30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지만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나 이 주택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참모들이나 그 관료들이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렇다면 시민단체, 시민들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한 일은 청와대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들, 비서실장, 정책실장, 비서관들이 보유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가진 아파트 값이 임기 30개월, 2년 반 동안 40%가 올랐고 한 채당 3억이 올랐다. 1년에 1억 이상씩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안정적일 정도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런 보고를 했을까? 하고 저희가 뒤져봤더니 2019년 11월 말 12월 초에 국토부 장관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보도자료에 집값이 전국적으로는 4% 올랐고 서울은 국지적으로 올랐지만 10%를 넘기지 않았다. 안정적으로 역대 정권보다 안정적으로 집값을 관리해왔다. 라는 보고를 했고 또 연이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그만둔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 언론에 나와서 OECD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상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걸로 보면서 이건 결국 대통령을 저 사람들이 속여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2020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본인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집값 안정이라 하면 피미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30개월 동안 40%가 올랐으니까 40%를 내리는 것이 집값 안정이다 라는 뜻인데, 대통령은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정부 관료들이 내놓는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특히 2020년 5월 6일 날 국토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5월 6일 5.6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5.6 대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용산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 재개발 지역에 정부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기업을 투입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 특혜를 제공해서 재개발을 촉진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거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집값을 폭등시키겠다는 신호탄이었고, 그 신호로 5월 6일 이후 마포, 용산, 여의도 아파트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은 잠실 운동장에 야구장을 부수고 거기다가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 그런 발표를 하니까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아파트 값이 또 폭등을 합니다. 결국 정부가 5월과 6월 총선이 끝난 이후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릴 대책만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6월 17일 날 어느 지역이 오를지를 찍어주듯이 6.17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 상승 기조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해놓고, 정부가 며칠 후에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부동산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데, 그 지시한 내용을 보면 세제 대책 마련을 국토부 장관을 불러다가 지시를 합니다. 결국 대통령께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고,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값이 작년 11월까지 40%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값이 금년 5월, 6월 들어서 얼마나 올랐는지 계속 발표를 합니다. 우선 21대 국회에 당선된 당선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값을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이 가진 아파트는 48%가 올랐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25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47%가 올랐다. 서울시의원 10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50%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참모가 원래 금년 6월 말까지 집을 팔으라고 작년 12월 우리가 청와대 참모들 분석을 할 때 집값 상승액 40% 오른 거, 상위 10명은 57% 집값 오른 것도 발표를 했지만 다주택자가 37%였다.
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매각하라 해서 우리는 얼마나 매각이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공문을 보냈는데 청와대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 달간 계속 답변이 없어서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빨리 다주택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체해라 하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게 만든 그 책임이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 참모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인데 7월 이후에는 이제는 과연 대통령이 진짜 모르고 있나? 우리가 이런 정도를 알려줬는데도 모른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다. 왜? 그렇게 거짓 보고를 계속 받고 온갖 언론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나 조금만 확인해 보면 분명히 이 부동산 문제, 서울 집값 폭등 문제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어떤 의혹을 계속 갖게 됐냐 하면 7월 10일 대책, 8월 4일 대책, 그 대책 중간에는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파괴,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임대차 3법 통과 등 불과 7월, 8월 두 달 사이에 10여 개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검토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정부에서 장관은 지금 서울의 집값 오르는 거는 14%밖에 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14% 오른 거마저도 과거 정권의 탓이다. 과거 정권이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갔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하는 주무장관에게 계속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을 책임을 맡기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아무도 부동산가 폭등의 문제가 내 책임이요. 내 잘못입니다. 이런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대통령도 책임을 묻고 문책을 하고 교체를 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작년 11월 19일 그 발언은 참모들에게 잘못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집값을 적당하게 또는 인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지금 집값 끌어올린 거를 잘한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한국판 뉴딜, 녹색 뉴딜 이런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인위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토건 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주로의 내용이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녹색 성장을 녹색 뉴딜이라고 이름만 바꾸고 전부 다 과거 정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투기를 조장했던 그런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가장 최근에도 뉴딜 펀드니 뭐 한국형 뉴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걸로 봐서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부동산가 폭등, 집값 폭등이 그런 피해가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이렇게 집값을 끌어올리고 어떤 정책이 집값을 상승시켰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정책별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은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해서 제일 처음 내놨던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투입해서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 다시 재생시킨다. 그 내용은 뭐냐면 돈이 없는 사람도 낸 세금을 가지고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꾼의 집을 새로 지어준다. 라는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특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정책이 이 정부의 정책이었고 50조라는 돈은 이명박 4대강 22조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액인데 예타도 거치지 않고 사업성 검증을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한 게 없는 그런 정책을 무모하게 도입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홍은동부터 2017년 6월, 7월에 집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즉 투기 세력들이 강북의 낙후된 지역에 5천만 원, 1억을 들고 가서 집을 10채, 5채 나오기만 하면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또 다른 집을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투기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7년 8월 달부터 이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집을 여러 채,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세금을 1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400~5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집을 100채, 200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몇 억씩 될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는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들이 이어져 온 걸로 보면 결국 관료, 장관, 청와대 참모를 포함해서 대통령께서도 투기를 권장하고 조장하고 해왔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런 의혹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제가 입증하는 자료를 하나씩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고 제가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돼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질문이 없다면 오늘은 시험 방송 또 첫 방송이니까 지금까지로 마무리를 짓고 또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이 김원동이 가진 생각 여러분께 최대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